안녕하세요. 여긴 미적분 반입니다. 미적분 우리 앞에 1단원 나갈 예정입니다. 밖에 나가서 출석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출석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수열의 극한 1단원 미적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아까 학원에서 몇몇 와서 책 받아가는데 진짜 보고 싶더라. 너네. 자, 밖에 출석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진도를 종치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 안녕. 우리 상계 애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네. 종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들 책은 다 갖고 오셨죠? 미적분 한번 저랑 미친 듯이 한번 달려볼게요. 오늘 1단원이 제일 쉽고요. 1단원이 어떻게 보면 수학2를 연장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학2가 조금 앞부분이에요, 심지어. 안녕 민서가 수학2 앞부분만 잘하셔도 사실 뒤에는 좀 쉬우실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종친다. 종친다. 아, 여기가 살아있는 이과생들입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알았죠?
저는 이과생을 조금 더 50, 문과생과 이과생이 있다면 50.1%, 49.9% 이과생을 조금 더 0.1% 정도 좋아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단원 자체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함수의 극한. 근데 함수의 극한하고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함수의 극한은 어떤 함수 자체를 계속 어디론가 보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요걸 파악한다라고 하면, 수열의 극한은 말 그대로 수들을 배열했을 때 그 수들이 쭉 계속 뒤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까라는 걸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수의 극한보다 오히려 수열의 극한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수열의 극한은요, 두 가지가 일단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가장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렴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옛날에 함수의 극한 할 때는 그냥 수열한다 그리고 극한값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한다 그리고 뭐로 수렴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8쪽을 한번 볼게요. 8쪽 보면 우리 리미트 많이 봤죠? 그래서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한대로 갈 때 어떤 an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an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상수함수면 3, 3, 3, 3, 3, 3, 4 계속 3으로 가거나, 또는 등차 수열이면 2n 플러스 뭐 2씩 커진다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수열의 극한은 이 an을 찾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게요, 어떤 등차냐 등비냐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그냥 수들의 배열을 나타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an을 찾는데 좀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럼 선생님, 이 an을 찾았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바로 답이 나옵니까? 인데 이제 답을 찾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찾을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냐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식을 다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면 다 아마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바로 답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쪽이 막 3차식, 4차식 나와. 극한의 성질 갖다 풀면 바로 답이 나오지만 그 3차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뭐 5차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할 것과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고 할 수 있는 문제들로 먼저 구분해내는 능력을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봐볼게요. 첫 번째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일 때 A고요. 여기를 A라고 하면 두 번째일 때도 A, 세 번째일 때도 A, 계속 상수함수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이 그냥 A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 일반항이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상수함수는 바로 뭐 한다? 쭉 가면 A로 수렴할 거니까 수렴한다 라고 써주면 되고, 그 수렴값을 뭐라고 써주면 된다? A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꼭 상수함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유리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유리함수도 물론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다고 칠게요. 일반항이라 안 쓸게요. 어떤 함수가요, y가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x점근선이 몇이죠? 0이에요. 0. 그럼 x점근선 0. y는 몇이죠? 1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위에가 양수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쵸? 자, 이래 놓고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을 찾아달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n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는 거거든요. 자, 1 넣었을 땐 여기 있었어요. 2 넣었을 땐 여기 있고, 3 넣었을 땐 여기 있고, 4 넣었을 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뭐라고 말했죠? 요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점근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속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근접하는 선이죠. 아, 결론적으로는 이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자체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 점근선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얘 답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답이 1이다 라고 찾고 보니까 신기한 게 선생님 여기 잘 보면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밑에 숫자는 커지는데 위에가 상수일 때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쭉 가서 1000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1, 0.5, 0.33 쭉 가면 0.0001 결론적으로 n이 커지면 커지고 위에가 상수가 1로 고정되어 있다면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0에서 답이 1이구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유리함수라는 것 자체는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n분의 상수라는 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일 거야. 그래서 답은 1이구나 이렇게 찾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모든 함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한 대로 수열은요. 수열의 극한은 답이 두 가지예요. 수렴하던가 발산하던가예요. 근데 그 발산할 때 대표적으로 계속 발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의 n승에 n에다가 1부터 넣어볼게요. 1 넣어보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2 넣어보면 1 나와요. 3 넣어보면 마이너스 1, 4 넣어보면 1. 아, 마이너스 1과 1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n에다가 무한대 숫자를 넣었을 때 결론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어느 한 값으로 모이진 않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답을 뭐라고 해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은 뭐라고 한다? 바로 발산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요, 요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발산하는 걸 우린 다른 말로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진동 발산. 그래서 어떤 값이 특정 값에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의 n승은 무조건 발산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an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얘도 뭔가 진동 발산할 것 같은데요? 뿔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한번 숫자를 써볼게요. 1 넣어보면 1분의 마 1이에요. 2 넣어보면 2분의 1입니다. 3 넣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4 넣어보면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얘를 한번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6분의 1. 뭔가 얘가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점점 어떻게 돼요? 좁혀져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얘가 어떻게 된다? 이 결국 X축에 가까워진다. 즉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답이 수렴한다가 되는 거예요. 수렴하고 어디로 간다? 바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다고 해서 발산한다. 그거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밑에가 너무 커지게 되면 얘를 무시할 만큼 커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n이 커지게 되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 얘는 0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밑에 수열의 발산에는 총 몇 가지가 있대요. 사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데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이 돼 있어요. 양의 무한대는 당연히 어떤 숫자를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숫자가 커질 때를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값이 작아지면 우리는 음의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처럼 1 마일, 1 마일, 1 마일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진동 발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요, 발산한다를 틀렸다라고 하고 진동 발산을 맞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꼭 발산하긴 발산하지만 진동한다면 꼭 두 가지 단어를 둘 다 써주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9쪽 봐볼게요. 개념 포인트에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수열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결국 극한값은 알파니까 극한값이 알파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발산한다라는 건 세 가지로 나타내진다. 뭐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든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든가 진동한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1번 보시면요. 굳이 그래프를 이용하자 그랬어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 보면 첫 번째는 1-n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유리함수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로 따지지 말고 어차피 대부분 문제는 극한의 성질 갖다가 이용할 거니까 굳이 그래프를 하진 않을게요.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1-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수렴하죠. 1로 항상 얘는 상수함수니까 수렴이에요. 자, 그리고 얘도 어때요? n분의 1이라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1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한대분의 1은 우리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0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답은 뭐다?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봐볼게요. 2번 보면 바로 리미트에다 붙여주면 리미트 n 이퀄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무한대를 넣어보면 2에다가 무한대라는 곱하는 건 엄청 크죠.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줬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데다가 7 더해봤자 t가 날까요? 안 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얘 뭐다? 결국 발산이고 어디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봐볼게요. 3번 보시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죠. 쫄지 마세요.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어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뭐일 뿐이다? 1 마일, 1 마일. 부호를 왔다 갔다 해줄 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1이면 부호만 왔다 갔다 해주고 수렴해버리니까 1로. 결론적으로 1 마일, 1 마일이니까 얘는 진동 발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n분의 1을 해버리면 얘는 발산하지만 얘가 0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 말했죠. 우리 수투에서 굉장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뭔가 발산으로 가는 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0을 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0 곱하기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얘는 그냥 0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봐보세요. 얘는 일단 발산을 해요. 1 마일, 1 마일, 1 마일로. 그럼 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0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2분의 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0으로 갑니까? n을 무한대로 가면? 그럴 리가 없죠. 왜? 밑에는 상수인데 위에가 계속 커지니까 얘는 결국 양의 무한대로 갈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왔다 갔다를 시켜버리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된다? 진동 발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다 그래도 쫄지 말자. 무조건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렴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수렴할 때는 조건 하나밖에 없다. 뭐? 아, 0. 0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 수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의 n승과 2분의 n을 이렇게 똑 띄어서 따로 써놓고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발산이고 여긴 0으로 가면 얘는 그냥 답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유제 1번 봐볼게요.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라는데 다 필요 없고요. 자, 중요한 것만 봐볼게요. 2번 봐볼게요. 1 플러스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1의 n승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일단 얘는 어디로 가죠? 1은 상수함수니까 1 계속 수렴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2분의 1의 n승은. 자, 2분의 1의 n승을 똑 띄어서 갖고 나와보니까 1 넣어보면 2분의 1, 2 넣어보면 4분의 1, 3 넣어보면 8분의 1. 선생님, 분자는 고정돼 있지만 분모가 계속 커집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등비수열이에요. 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승들이잖아요. 이렇게 등비수열일 때는 바로 저 공비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등비수열의 조건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봐보세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선생님 마이너스 1의 n승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은 1 마일, 1 마일, 1 마일 요거밖에 없다. 근데 그 뒤에 누가 나왔다? n이 나왔다.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이 뒤에 나와주는 것이 0일 수밖에 없는데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발산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진동 발산이라고 써도 되겠죠. 왔다 갔다 점점 커지면서 높아지니까. 아셨죠? 자, 4번 봐보세요. 그럼 바로 4번에서 이해가 가죠. 4번에서 보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자, 2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떨어뜨려서 계산하자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1은 앞에다 내려두고 그 다음에 뒤에다 뭐 곱하자? n분의 1 곱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수렴해버려요.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얘는 일단 발산해요. 1 마일, 1 마일, 1 마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주냐라고 딱 봤더니 감사합니다. 왜?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가 0 돼버리니까 이놈을 싹 다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야, 너 진동하냐? 나랑 죽자. 그래서 얘가 없애주니까 답은 2로 바로 수렴한다라는 게 바로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더라도 꼭 발산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수열의 극한값 계산해 볼게요. 자, 11쪽입니다. 그러면 수렴을 극한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칙연산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꼭 뭐랑 똑같냐면요. 시그마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랑 썼던 성질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근데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공통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사칙연산 1번부터 5번이 통하려면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 꼭 수렴해야 됩니다. 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절대 리미트를 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1번 보시면 뭐 1, 2, 3, 4, 5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봐도 뭐 선생님 그다지 뭐 크게 어려운 성질은 아닌데요. 자, 1번 봐볼게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자, k배 곱하기 an이래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는 앞으로 쓰고 그리고 리미트 an이 나와서 얘 값이 알파로 수렴하니까 정답은 k 알파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근데 이런 법칙들이 통하려면 전제 조건은 꼭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꼭 이 알파로 수렴하기 전에 요 안에 식에서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 둘이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K라는 상수함수니까 수렴하죠. AN은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줬죠. 알파라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K와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상수함수니까 K 해서 K가 나오고 뒤에는 알파 해서 답이 K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굳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한 번 리미트로 두 개를 쪼갰다가 합니까? 라고 하면 좀 이따 뒤에서 안 되는 경우를 배울 거예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요. 자, 2번 봐볼게요. 2번 보시면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도 수렴한다라고 했고 얘도 수렴한다라고 했죠.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 자체가 각각 하나씩 리미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가 백이면 여기도 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예요. 곱하기랑 나누기가 제일 위험해요. 왜 제일 위험하냐? 아마 좀 이따 문제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곱하기도 똑같습니다.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에요. 자, 얘도 수렴한다고 했고 얘도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리미트를 하나씩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애들이요. 자꾸 이렇게 합니다. 잘 봐. n분의 1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얘를 n이라고 했어요. 얘는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n 곱하기 리미트 n분의 1로 쪼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요, 선생님.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n이 커지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러면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겠네요? 답이 0이래요. 0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왜 안 되냐? 이렇게 an이 아직 혼자 n이잖아. an이 일반항이 n이죠. 걔는 수렴합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렴해요? 아니요. 얘는 발산해요. 얘는 수렴하죠. 이렇게 발산하는 놈과 수렴하는 게 곱해져 있을 때는요. 수렴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나씩 리미트를 못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곱하기? 선생님이 사칙연산 다 된다 그랬어. 쪼개자. 리미트 n 곱하기 리미트 n분의 1. 얘는 무한대. 얘는 0이니까 답 0이네. 안 되죠. 그러면 선생님 n 곱하기 n분의 1. 한 놈은 무한대로 가지만 한 놈은 수렴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요. 이 리미트로 쪼개기 전에
요 안에서 벌써 한 번 계산이 되셔야 돼요. 즉 n 곱하기 n분의 1에서 1이 나오니까 얘는 답이 1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법칙들은요. 이 리미트가 쪼개지기 전 여기 이 각각에서 벌써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만 된다는 거예요. 수렴하고 수렴해야 하나씩 쪼개서 수렴 곱하기 수렴해서 K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수렴 더하기 수렴 빼기 수렴해야 리미트를 하나씩 갖고 가서 수렴 더하기 수렴 빼기 수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발산 곱하기 수렴이 나왔으면 절대 이거는 리미트 두 개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럴 때는 괄호 안에서 먼저 계산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제가 벌써 빨리 알려드렸어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5번도 똑같아요. 5번도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에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입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하나씩 쪼갰죠? 리미트 bn, 리미트 an이에요. 그래서 얘는 베타분의 알파다라는 건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전제 조건이 걸려 있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n분의 1이래요. 그럼 이제 문제가 커져요. 왜? 얘를 하나씩 해보면 리미트 n 이퀄 n 분의 리미트 n 이퀄 n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0이거든요. 무한대분의 0은 어디로 가? 0인가?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으려면 얘 자체도 수렴해야 되고 얘도 자체도 수렴해야 되는데 얘는 수렴하지만 얘는 수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못 쪼개고 우선 여기서 계산을 해줘야겠구나. 여기서 계산해줘서 리미트 n제곱분의 1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은요. 절대 베타는 0이 되면 안 돼요. 왜? 분모가 0 되면 우리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수렴은 하되 꼭 이 비행값, 이 극한값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두 번째 전제 조건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우리 보기 1, 2, 3, 4, 5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내가 맨날 죽도록 함수의 극한에서 외웠어. 함수의 극한이 뭐야? 수렴하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네 가지 유형밖에 없다 그랬죠. 첫 번째, 0분의 0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 요 네 가지 이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잖아. 내가 아주 수투 처음부터 계속 밀고 나갔던 얘기였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다 알려줬죠. 0분의 0꼴은 분명히 약분될 거야.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엄마와 자식의 차수를 잘 보면 돼. 엄마 차수가 크면 0으로 갈 거고 엄마와 자식의 차수가 똑같으면 개수분의 개수일 거고 자식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갈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1차가 뭐야? 유리화 될 거야. 유리화 한 다음에 아마 루트 안에는 n제곱, 루트 밖에는 n으로 나누게 될 거야. 마지막 4번, 무한대 곱하기 0은 분명히 어느 한쪽에 괄호가 쳐져 있을 거니까 괄호부터 계산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 3번 또는 2번으로 바뀌는 유형이 많을 거야 라고 했어. 자, 이거를 아주 뼈 깊게 새겨놓은 학생이라면 아마 이번 수열의 극한에서 크게 문제 없어요. 왜?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하나의 차이예요. 함수의 극한은요. 그 수들을 다 쓰기 싫어서 일반항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쓰기 귀찮아서 n 2, 3, 4, 5, 6, 7, 8, 9, 10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수열의 극한은 단지 그걸 숫자로 보였을 뿐이에요. 1, 2, 3, 4, 5로 다 적고 그 다음에 위에는 2, 3, 4, 5, 6으로 적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보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은 많이 닮아있고 오히려 더 수열의 극한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로. 자, 진짜 이렇게만 설명 듣고도 선생님 돼요? 라고 한번 봐볼게. 자, 첫 번째 1번 봐볼게. 개념 체크. 개념 체크 1번 보면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an 더하기 3이에요. 자, 이거를
무턱대고 선생님 n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3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3 더하기 3, 6. 아 이거는 초등학교식 공부지. 그냥 답만 맞추기. 사실 답만 맞추지 말자. 이제 미적분은 왜 그런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라 그랬고 bn도 수렴한다 그랬어. 그치? 수렴하고 상수함수니까 수렴하지. 그러니까 얘는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상수,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져서 얘가 마3 되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3 되고 얘가 상수함수 3이니까 답은 6. 이렇게 썼던 겁니다. 아셨죠? 자, 2번 봐볼게. 얘도 쪼갠 다음에 숫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도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4번은 전제 조건 하나만 더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4번 보시면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몇 n? 3bn 더하기 3bn분의 2a인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넣어서 구하면 되죠. 근데 그 전에 꼭 전제 조건은 뭘 돼야 되냐?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돼. 근데 문제 보니까 bn이 어디로 간대? 2로 간다며. 오케이. 그냥 넣어서 6분의 마이너스 6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2번 봐볼게요. 2번 보면 1번 리미트.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1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얘만 봐볼게. 얘만 보면 무한대분의 3이니까 0으로 수렴하지. 그리고 얘도 n제곱분의 1인데 결국 무한대 제곱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쪼개 쓸 수 있다. 어떻게? 리미트 n분의 3 더하기 리미트 n제곱분의 1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답은 0이구나 라는 거야. 아셨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쉬울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쉽게 알려주는 거야. 자, 봐봐. 두 번째 봐볼게. 3번. 3번도 보시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n분의 1 n 플러스 n제곱분의 1이야. 자,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고민을 하게 돼. 선생님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해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처음에 설명한 거를 먼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는 거야. 자, 0분의 2니까, 무한대분의 2니까 0으로 가. 0에서 3 빼면 마이너스 3으로 가겠지. 얘 자체는 지금 수렴해. 자,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1 더하기 0이니까 1로 가지. 얘도 수렴하지. 괄호 자체가 수렴 곱하기 수렴. 수렴하는 거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각각을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는 거야. 리미트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서야 0으로 가니까 앞에는 마3이 나오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곱하기 1 나오니까 정답은 마3이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무한대로 가. 여긴 무한대인데 여긴 0으로 가. 그랬을 땐 그냥 0이 되는 게 아니야. 왜? 어떤 애들은 무한대로 가고 0이 된다라면 그걸 쪼갠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지만 얘가 0으로 가니까 무적이야. 0으로 곱하면 다 0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안 된다고. 여기가 무한대로 가고 여기가 0으로 간다면 무조건 여기는 아마 전개를 해야 될 거야. 전개를 하면 아마 답이 나올 거야. 알았지? 절대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필수예제 2번 봐볼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돼 있어. 진짜 낯익지. 함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바로바로 풀려. 바로바로 풀려. 1번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엄마 2차, 자식 2차지. 3분의 6, 답 2. 끝났어. 사실 안 해도 될 정도야. 2번 밑에 3차인데 위에 2차지. 엄마가 더 크네? 오케이, 0. 3번 봐볼까? 3번 보면 밑에를 결국 전개해보면 6n 제곱인데 2차인데 자식은 3차야. 무한대구나. 자, 4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뭐 해줘야 돼? 유리화하면 안 돼. 유리화하지 말고 루트화는 n제곱, 루트 밖은 n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자, 요 4번만 한번 해볼까? 4번 말고 그 밑에 필수예제 2번에 4번을 해볼게. 위에 있는 건 답이 보이니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루트 n 플러스 1 에다가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n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제 문제가 생겨. 왜? 이걸 유리화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
자, 근데 아마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한번 배웠을 거야. 어떻게 배웠냐면 위아래 이렇게 루트 있을 때는 전부 다 루트 1을 n으로 나눠주자라고 했어.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 루트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면서 위에가 루트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고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위에는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야.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는 뭐 밑에 문제 2번 요 뒷장 펴볼게. 14쪽. 문제 1번부터 2-4번까지 2-1번부터 2-4번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해줄 만한 거 뭐 다 해줄게. 다 해주는데 기본적인 거부터 해볼게. 문제 2-1번에 2번 봐볼게. 자, 2-1번에 2번 봐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라고 되어 있어. 무한대로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써먹어야 되냐면 시그마야. 시그마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야, 이거 고개 갸우뚱하게 된다. 큰일 났다. 자,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n 3승분해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되어 있어. 자, 이제 애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선생님 무한대 3차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얘 2차 기껏 해봤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위에는 합이고 얘는 무한대로 그냥 보내는 거기 때문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n 3승분해. 우리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 기억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이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공식 기억나?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얘 대신에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n 3승분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얘를 6n 3승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니까 아하, 비로소 이제 여기 3차 여기 2n 3승이라는 게 보이니까 아, 6분의 2에서 정답은 3분의 1이구나 라는 게 바로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위에 합이 나온다면 일단 우리가 3학년 때까지 다 했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다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수들의 일정한 합이 나오면 아, 수열의 합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봐볼게. 2-4번은 솔직히 함수의 극한 문제지. 자, 한번 암산으로 풀어볼까? 2-4번 봐볼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옆에 벌써 극한값이 어떻게 돼 있어? 리미트 어떤 식이 써져 있고 는 1이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얘를 뭐라고 말해? 얘를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극한값.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아, 내가 처음에 말한 네 가지 모양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근데 밑에가 1차야. 근데 밑에도 다항식이고 위에도 다항식이야.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야.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무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1차 나왔으니까 위에도 1차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A는 자동적으로 0이 되고 B는 1분의 B가 돼서 극한값 1이 돼야 되니까 B는 1이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2-4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3번 보시면 또 익숙한 거 나왔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나왔어. 자, 무한대 빼기의 무한대꼴의 첫 번째 솔루션은 뭐다? 유리화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1번 보면 유리화하고 싶은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야 되고 2번도 유리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유리화한 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유리화하는 걸 어려워하진 않아. 그치? 그러면 한 문제 풀어볼게. 유제 3번에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돼 있냐면 루트 n제곱 플러스 4n 그리고 마이너스 n 분의 1이 돼 있어. 자, 유리화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 위아래 뭐 곱한다?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n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4n에다가 플러스 n을 곱해준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분모는 합차가 나오니까 n제곱 플러스 4n에서 n제곱을 빼는 거 꼴이 되는 거고
자, 분자는 n제곱 플러스 4n에다가 플러스 n을 더하게 되겠지. 자, 그럼 분모는 얘가 없어지고, 자, 밑에는 1차 나왔지만 루트 안에가 2차지. 그러면 위아래를 똑같은 걸로 나눠줄 텐데, 똑같은 거 나눠줄 때 루트 밖은 n, 루트 안은 n 제곱으로 나눠준다 그러겠지? 이게 법칙이 아니야, 얘들아. 이걸 자꾸 법칙처럼 외우는데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줄 때 얘도 루트 밖에도 n, 루트 안에는 왜 n제곱으로 나눠요? 루트 밖에도 n으로 나누면 안 돼요? 이러는데 아니 우리가 n분의 루트 n이라 n분의 루트 k라는 건 이 n을 안으로 넣어버리면 루트 n제곱분의 k니까 루트 안에는 n제곱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사실은 다 밖에를 다 n으로 밖을 n으로 나누는 것도 똑같은 효과야. 알았지? 자, 그러면 얘는 n으로 나누니까 4. 그리고 얘는 n제곱으로 나누니까 1 플러스 n분의 4. 얘는 n으로 나누니까 1. 그래서 n분의 4는 0으로 갈 거니까 4분의 2에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아셨죠? 사실 조금 빠른 감은 있거든? 근데 함수의 극한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나가는 것 뿐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좀 뒤에서 나와서 그래. 자, 3-1번부터 뭐 그다지 3-4번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3-1번이 헷갈릴 거야. 3-1번하고 3-2번인데 3-1번 봐봐. 합이 나왔지? 합 나왔다고 쫄지 말자고. 이거는 시그마를 쓰라는 이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제가 한 문제만 풀어줄게요. 3-1번 봐볼게. 3-1번 보면 또 심지어 얘는 너무 착해. 왜 착한지 알아, 얘들아? 3-1번은 왜 착하냐면 또 루트 안에를 또 일반항까지 알려줬어. 2, 4, 6 이렇게만 줬으면 안 알려준 거거든? 근데 맨 끝에 가서 2n이라고 알려줬어. 일반항을. 야, 이거 너무 착한 문제야, 얘들아. 그리고 마이너스. 얘도 너무 착해. 일반항을 알려줬어. 2, 4, 6. 2배의 n-1이래. 자, 그 말 뜻은 뭐냐면 잘 보세요. 얘를 다시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바로 2k가 되는 거야. 왜?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6, 쭉 가서 맨 마지막 n 넣으면 2n. 자, 근데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얘보다 바로 전번째 항이 얘들아 얘야. 이 n이라는 건 n번째 항이라고 하면 이 n-1은 바로 그 앞번째 항이잖아. 아, n-1번째까지 2k를 해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시그마 공식 써볼까? 2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없어지고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얘도 2는 앞으로 나가고 2분의 n의 n-1이 아니라 n-1을 대입해야 되니까 n 대신에 2분의 n-1 n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요 앞에 2 곱하고 없어지고 n제곱 플러스 n 나오고 거기서 루트지. 그럼 누구를 빼준다? n제곱 마이너스 n을 빼준다 라는 거야. 자, 그럼 뭐 이거 그 다음부터 뭐 유리한 거 알지?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이야. 아셨죠?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디가 플러스예요? 아, n 플러스 1이요? 아씨.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1. 아헤이. 여기가 n 플러스 1이었대.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2k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뺀 거 또 루트 씌워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필수예제 4번부터가 본격적인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함수의 극한을 알면 풀리는 수열의 극한 문제를 많이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순열이라는 걸 알려면 앞에 있는 경우의 수에서 순열과 조합을 알아야 되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수열의 극한을 알려면 함수의 극한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열의 극한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보시면요.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3분의 2an 플러스 5 자체가 몇이다? 3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극한값이라 그랬어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이런 꼴들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an 값을 찾아달래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두 가지예요.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요. 얘가 발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얘 값이 계속 커져요. 그러면 발산하는 놈에다 3 더해봤자 어때요?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뒤에 있는 것들은 미비해요. 영향이. 그쵸? 자, 그리고 발산하는 데다 2 곱해봤자 발산이고 거기다 5 더해봤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AN이 발산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라고 가정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죠. 그러면 AN이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상수함수는 상관없죠. 어쨌든 발산, 그러니까 상수함수일 수는 없잖아. 발산이니까. 그럼 얘가 다항함수 더하기 다항함수라고 하면 다항함수의 다항함수면 최고차항 계수만 보잖아요. 그럼 1분의 2니까 극한값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2여야 돼요. 근데 여기 3이래요. 아, 그 말 뜻은 일단 리미트 A에는 발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 이거 수렴하나 보다. 얘가 뭐로 뭔진 모르겠지만 수렴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렴을 몇으로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를 P라고 할게요. 수렴하는 값을. 수렴하는 값을 P라고 하면 얘를 무한대 보냈을 때 수렴 더하기 수렴이야. 그리고 2 곱하기 수렴 더하기 수렴이야. 그러면 저 리미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분의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된다? 2an 더하기 5다라는 거야. 나중에 한 번에 할 거예요. 한 번에 하기 전에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수렴 더하기 수렴이고 수렴 곱하기 수렴에다가 수렴 더하니까 수렴이죠.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쪼갤 수 있다. 어떻게 쪼갠다?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3분의 리미트 2an 더하기 리미트 5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수렴 극한값이 뭐라 그랬어? P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 P 더하기 상수함수니까 3분의 2 곱하기 P 더하기 상수함수 5가 극한값 몇이 나와야 된다? 3이 나와야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AN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P로 바꾸자라는 거야. 그래서 P 더하기 3분의 2P 더하기 5가 3이니까 대각선끼리 곱하면 3P 더하기 9는 2P 더하기 5니까 P는 따라서 뭐다? 마이너스 4. 즉 극한값이 마사로 수렴한다 라고 찾자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부러 거기 있는 문제처럼 뭐 바로 뭐 이렇게 P라고 두시면 안 돼요. 사실은 갔다가 가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방금처럼 나중에 학교 시험을 가면 얘가 발산할지 수렴할지 안 나왔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답이 2였어. 그럼 고민해 봐야 돼. 왜 고민해 봐야 되냐면 얘가 2가 나오면 얘가 발산했기 때문에 2가 나왔을 수도 있고 수렴해서 극한값이 2가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마다 아마 또 조건을 걸어놨을 거야. A에는 뭐 수렴한다 또는 A에는 발산할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2번 봐볼게. 2번. 자, 2번 보면 2번 같은 게 사실 되게 학교 시험이 좋아하는 문제야.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 자체가 1로 수렴했대. 그랬을 때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1-n an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야.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우리 얘들아 결론적으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상수함수야. 여기가 상수야. 그럼 답이 뭐죠? 그냥 상수함수죠. 여기가 3이면 답은 3이고 여기가 7이면 답이 7이에요. 그쵸?
이 성질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야. 강제로 이용하자는 거야. 무슨 뜻이냐? 얘가 지금 극한값 1 나왔지. 그럼 여기 자체가 뭐였으면 좋겠다? 1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왜? 1이 돼버리면 그냥 극한값은 1이거든. 아, 그럼 그 말 뜻은 n 곱하기 an을 1로 만들어버리면 an은 뭐가 되니까? n분의 1이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버리면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1-n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치? 여러분 아주 보기 좋은 예가 나왔어요. 어떤 보기 좋은 예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n을 무한대로 갈 때요. 얘 1-n이라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빼봤자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근데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얘를 절대 이 두 개를 쪼개서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 선생님 얘 무한대고요. 얘 0이니까 답은 0이겠네요. 틀렸다라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극한값을 두 개로 리미트를 나눠 가지려면 이 안에서 벌써 수렴과 수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무한대분의 0꼴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요 안에서 벌써 계산이 돼야 된다. 요 안에서 먼저 계산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0으로 가니까 답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답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절대 이걸 쪼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 안에가 상수를 만족하는 걸로 바꿔줬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뭐 또 다른 방법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새로운 함수라고 두고 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잘 보세요.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 지금 이게 1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요렇게 생긴 모양 아닙니까? 요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강제로 얘처럼 모양을 바꿔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런 모양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일단 이 n은 꼴배기 싫지. 이 n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 뭐 나왔으면 좋겠어? 1-n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 자체가 어때요? 1로 수렴했죠. 그리고 문제가 얘는 뭐라고 했어? 얘 무한대로 보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수렴하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 곱하기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n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극한값이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얘 극한값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나와서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상수함수를 법칙을 이용하자. 여기가 상수면 극한값은 늘 그 상수가 나올 거니까 강제로 이 안에를 1이라고 하자 해서 풀어도 되고요. 내가 결론적으로는 이 함수처럼 모양을 바꿔주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도 어차피 수렴이고 얘도 어차피 수렴이니까 두 개의 리미트를 나눠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도 극한값 1이고 얘도 극한값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전자와 후자 중에 뭘 추천합니까? 라고 하면 뭐 별다른 방법 없어요. 뭐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계산할 때는 얘가 좀 더 쉽다. 상수로 취급해서 푸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꿀팁 같은 걸 오늘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유제 4번에 2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유제 4번에 2번 같은 경우 보면 애들마다 풀이가 다 다를 거예요. 왜? 어떤 학생은 상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리미트 2n제곱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an이 극한값이 2라고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 자체가 상수함수 2면 되지 않냐. 맞아요. 그러니까 an이 뭐가 되겠냐. an이 2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2일 거고 걔를 그 뒤에다 넣으면 n제곱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2에서 답이 1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시간 맞춰서 8시까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3 화이팅! 아셨죠? 좀 이따 봐. 안녕!